네, 반갑습니다.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민간교류 보장하라,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각계의 대표분들이 모셔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당선자 참석하셨습니다. 무소속 윤종호 당선자 참석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비상대책위 신한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민주평통 김상근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설위원회 이창복 신임대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권오희 민족화의 불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저는 6.15 남측위원회 백면당 김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취지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창복 상임대표님께서 취지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 속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로 어려운 전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또 우리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 간에 만나야 합니다. 뚫어진 길을 뚫어야 합니다. 막혀진 길을 뚫어야 합니다. 개성공단도 다시 재가동되어야 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서로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평화로 가는 길을 안내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8천만 민족의 열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이정미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차례로 발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예정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남도 북도 당국자들 참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어찌 하겠다는 건지 어떤 희망을 우리 민족에 주고자 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 줘야 되고요.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단 시대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 줘야 됩니다. 큰 생각해야 됩니다. 큰 꿈 꿔야 됩니다. 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적은 목소리지만 남북 귀담아 들어주고요. 그래서 전환하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의원 연속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정미 의원, 윤종호 당선자 이렇게 쭉 해서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창복 의원님하고 김상근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남북관계가 활성화돼서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좀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 그리고 최근에
개성공단 중단까지 연이어지는 남북 간의 전면적 교류, 그다음에 마지막 유일한 개성공단까지 중단되는 면에서 사실상 전면 중단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88년 77 선언 이후에 노태우 정부의 7스 선언으로 시작되었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물꼬가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90년대 전 세계적인 화해협력의 시대에 맞춰서 탈냉전 시대에 발맞춰서 한반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리어 남북 관계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합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의 화해협력 정책은 단순히 민주정권 10년의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상, 특히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된 그 흐름이 2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완전히 되돌려서 지난 20여 년 이전으로 우리 상태가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북 정책을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2014년에 통일 대박론 얘기하셨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신뢰 프로세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신뢰 그리고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그것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을 전환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사회와 대화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전면에 대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화를 시작해 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용기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협정 그 다음에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용기 있게 우리 사회 내부의 여러 정당 그 다음에 사회 각 단체들과 대화를 해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미국 정부를 비롯한 육자회담 참여국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나서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육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 나타난 것은 전면 핵 위기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측 간에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외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반도의 대화에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줄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서 이번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준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오이사 조치나 개성공단에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그 다음에 관련 경협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에 대한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난 19대 때 우리가 마무리지지 못한 것인데 이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그 다음에 동참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정미입니다. 오이사 조치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한 약속을 어기고 자해적인 그런 조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기업 손실이 직접적인 손실만 해도 8천억, 그리고 입주기업의 70%가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평화정책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을 10개를 더 만들어야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 간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드 배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부의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대
4.13 총선은 경제 실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개성공단 입주자분들과 그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9대 국회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야당들이 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20대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한반도 남북관계 평화를 정착시킬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모든 야당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서서 나서겠습니다. 개성공단은 6.15 14선언의 결과물입니다. 진보 정권, 개혁 정권이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정권이 부정하는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박정희 정부가 이루었던 남북 공동성명이나 노태우 정부가 이루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민주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부정당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보수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야당 할 것 없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북구연구 소속 당선자 윤종호입니다. 민족의 평화와 건강과 통일의 길로 가야 될 길은 변함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통일교 방론을 외쳤지만 실제적으로는 5.14 조치도 해제되지 않고 특히야는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냉각 얼음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데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국회가 20대 국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일하게 되어서 남북이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은 경력 기업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신한영 부회장님의 호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이대미 운영위원장 신한용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근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남북 경협이 그야말로 다시 활화산처럼 생동감 있게 재개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보수 정권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칭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이 금강산 관광사업, 도로 철도 연결 사업,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사업이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된 지 엊그제 100여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30여 년간 가까이 진행되어 남북 경협이 그 이전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역사가 뒤로 거꾸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참회의 반성의 계기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단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남북 경협, 더 나아가 대북 정책이 폐기한다는 그 자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립무원의 그런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주창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륙으로 가는 길은 결국 북한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요원한 그런 허망한
그런 부르짖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이 재개되어져서 그야말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G7 그리고 G2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20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24 조치 6주년을 계기로 해서 9년이 떨쳐 일어나 남북 경협 그리고 대북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는 우리의 소중한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 이 국회에서 이 남북 관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전체의 뜻을 담아서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권호희 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소문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민간교류 보장하라. 5.24 조치 해제하라. 남북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과 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단행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 협력사업이자 평화의 교량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과 교류의 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남북 경협에 뛰어든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5.24 조치 이후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은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의 전령이라는 자부심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10수년간 노력했던 경협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이라는 오명 속에서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한 이래 정부는 종교계, 문화, 사회문화, 인도 지원, 경제협력 등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단절하고 대북 압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5.24 조치 이후 수년째 남북 민간 교류는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만 이제는 민간단체 사이의 팩스 교환 등 초보적인 의사 교환조차도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국면이라 할지라도 종교계까지 예외 없이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단절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강경 대북 제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분야와 민간 대화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인식입니다. 북과 가장 오랜 적대 관계를 맺고 강도 높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시민권자의 당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가 접촉과 만남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은 평화 통일의 전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의 기존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의 교류와 만남이 당국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더 큰 합의를 도출하는 환경과 조건을 크게 열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민간 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대북 정책 전환을 향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합니다. 2016년 5월 24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 남북경협 비대위.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남북관계를 바라는 우리의 호소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